자, 일단은 김규현 변호사부터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뭘 이렇게 먹고예요? 맛있게 드세요? 아 여기 앞에 사탕이 있는데요. 대기실에 어. 사탕 참 맛있네요. 예. 뭐예요? 나도 먹어야겠다. 커피 맛. 커피 맛. 예, 알겠습니다. 그 커피도 마련이 돼 있는데 그 김정환 변호사가 먹던 거니까요. 새 거 달라 그러세요. 네. 자, 우리 김남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2부에는 저희가 이제 통일교와 국민의힘 관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뭐 계속해서 뉴스거리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이 관련해서 뜨거운 인물이 된 사람은 김정재 의원 같아요. 네. 포항 북구 3선 의원이고요. 그렇죠. 경북 도당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20대 대선이 있었던 다음 날, 그러니까 3월 10일이 되겠죠. 22년. 이때 통일교회 5개 지구장이 한학자 총재에게 서신 보고라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한학자 총재 지휘 덕분에 윤석열이 당선됐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다라는 게 이제 이미 공개가 됐었고요. JTBC가 취재했던 내용인데요. 이 서신 보고에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을 당선시켜서 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로 신통일한국 환경권을 확보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이때 김정재 의원의 이름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1041개 읍면동 기반을 통한 협력을 지지하기로 약속했다. 뭐 이런 설명을 김정재 의원한테 한 통일교 지구장이 했다는 건데, 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단어들이 한반도 평화 서밋, 그리고 또 한일 해저 터널,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교의 어떤 수건 사업들인데, 이런 책자와 후원금이 전달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관련해서 김정재 의원은 자기 그 후원자 중에 통일교 신자가 있는지 몰랐다. 뭐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일단은 이제 권성도 의원도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추가로 2사람만 있을까 아니면 더 있을까, 이거는 이제 특검에서 체크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어제 통일교 전문가, 국내 최고의 통일교 전문가 탁질 교수랑 이제 길게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 통일교 문제가 터지면 그 해외 기자들, 외신 기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데, 한국 기자들은 나무는 보는데 숲은 잘 못 보는 분을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탑면에 거의 다 실리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이 일본 기자들이 제일 열심히 취재하고 얘기가. 있어요. 예. 네, 일본에서는 맞습니다. 이게 내란 사건 같은 거잖아요. 네. 총리를 살해했으니까. 그리고 예. 사실은 지난번에 아베 피격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도 실제로 이제 도쿄지법에서 그 통일교를 해산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해산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지금 뭐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긴 그렇죠. 합니다. 예. 그 상당히 물주예요, 일본 통일교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돈이 건너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자민당과의 어떤 그 스캔들, 유착 그렇죠. 스캔들이 굉장히 크게 또 보도가 됐었고. 자민당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폼페이오가 나서서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미국 공화당과 통일교와의 연관관계를 얘기하려면 60년대 닉슨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선명 시스템에서 했던 여러 가지 로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 이제 그런 이제 관점으로 봐서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워딩은 신통일 한국 환경권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정치인들한테 로비하는 것은 일단 굉장히 거액이 간대요. 뭐 1억 가방, 너무 통일교답지 않다, 쪼잔하다, 그런 식으로 안 한다. 최소 굉장히 수십억. 예. 그렇죠. 굉장히 큰 금액이 가고, 그리고 굉장히 로비 방식이 세련되다는 거예요. 세련된 방식인데 이번 조금 촌스럽다, 좀 이해할 수 없다,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요한 거는 그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로비를 한 거잖아요. 후원금 그러니까 한 주고. 명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당원이 11만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동안 통일교가 한 번도 제대로 된 그 자신들의 교인들이 몇 명인지를 밝힌 적이 없다. 근데 문현준 삼남인데, 이 사람이 그 2010년인가에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18,000명인가 뭐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만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뭐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의심조차도. 그런 의심까지도.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수사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삼남 이름이 현준이에요? 문현진. 문현진. 그렇죠. 예. 2012년 9월에 이제 문선명 총재가 이제 세상을 사망하고. 떠났어요. 그때 이제 나왔던, 저희가 이제 그 부고 쓰면서 통일교 쪽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통일교 관계자가 신도수를 신자수를 그러니까 제대로 진성 신자수겠죠. 그걸 해외가 5만, 국내 2만 정도로 말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닉슨 말씀하셨는데, 정말 미국 공화당과 통일교 관계는 정말 끈끈한 것이, 그렇죠. 그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터졌을 때 통일교에서 신문 광고를 해요. 그렇죠. 근데 뭐
신은 미국이 닉슨을 사랑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게 광고 문구일 정도로 좀 그래서 그때 주미 저 한국 대사관에서 공문을 써요. 이게 한국 정부로 야 이거 마치 한국 정부가 닉슨하고 무슨 뭐 통일교랑 연계가 돼서 닉슨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면 위험하다라는 공문을 써서 한국 외교부에 보낼 정도로 되게 좀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들을 많죠. 예. 그러니까 이 통일교가 우리는 참 이게 그 잘 취재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뭐 신흥 종교 뭐 세계일보도 있고 뭐 이러니까 심지어 뭐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요.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안 다루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그 국내하고 다르게 해외에서는 뭐 사회 활동, NGO 또는 뭐 문화적 지원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디서는 뭐 비즈니스 모델로 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경제적으로 후원도 해주고 캄보디아 ODA처럼 하기도 하고 뭐 훈센하고도 가깝고 뭐 세네갈 대통령 뭐 아들로 삼았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의 통일교의 교리를 심어서 통일 왕국을 끝내 통일교 왕국을 건설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인데 그럼 거기에서 후원금 받고 무슨 한반도 평화 서밋 책자 받고 해저 터널 어쩌고 이런 걸 했다면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정교 일치 수준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로비스트로 전락했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면은 통일교가 대구 경북 쪽 의원들을 많이 공략을 했거든요. 이유가 한일 해저 터널 때문이에요. 예. 한반도 평화 서밋이 사실은 한일 해저 터널 2010년대부터 중반부터 계속해서 세미나 열고 국회의원들 불러서 맞아요. 행사도 많이 하고 열고 그러니까 김정재 의원으로 검색이 돼서 나오면 지역 신문에 보면 제가 찾아봤더니 2021년 11월에 대구 경북 한반도 평화 서밋 출정식에 뭐 실제 뭐 그때 저 이철우 경북지사 뭐 권영진 대구시장 축하 메시지 보내고 그때 저 김정재 의원, 홍준표 의원 뭐 이런 분들 축전 보내고 다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또 비슷한 행사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국힘 경북 지역 영남 지역 의원들 또 뭐 축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2020년 3월에 경기 가평에서 이제 한학재 총재까지 다 참석하고 폼페이오, 깅그리치 이런 사람들 다 참석한 행사가 열려서 또 하는데 결국에는 통일교 이번에 특검 수사할 때 폼페이오랑 깅그리치가 통일교 수사는 종교 탄압이다.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일단 통일교의 정치인, 세계 정치인 관련 장부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장부. 뭐 사실은 트럼프까지도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내부망 같은 데로 이렇게 쫙 들어가면 정치 명단이 딱 나오고 누르면은 언제 어디서 얼마 줬다. 사진 뭐 이런 거. 역시 이게 검사적 마인드야. 장부를 지금 보고 싶다는 거 아니야? 압수수색해야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내부망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금고 촥촥촥 있고 그런 USB 하나씩 탁탁 놓아져 있고.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뭐 CIA처럼 통일교 이런 거에 대해서 왠지 전문적으로 할 것 같다는 말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도 대통령이 아니던 시절에 이제 통일교 관련된 행사에 얼굴을 뭐 이렇게 보인 적도 있었고 그 아들도 뭐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김정재 의원이 지금 나왔는데 사실은 삼선이라는데 사실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면은 약간 예전에 그 김상욱 의원이 말했던 대구 경북에 있는 언더 찐윤 그 중에 한 명 아닌가 유력하게 이제 보여지는 사람. 근데 김정재 의원은 사실은 뉴스타파로 최근에 보도됐던 가장 임팩트 있는 건 그 이철규 의원과의 전화 통화. 캠프 하나당 5억. 그 얘기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생각해 보면 삼선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큰 존재감 없다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 때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느 날 김건희 씨 옆으로 싹 올라오는. 근데 국민의힘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5선의 김영선 의원도 수전물로 유명해졌어요. 수전물 7번. 첩첩첩이라고 하죠. 밑에서 물 밑에서 이제 실속만 챙기면서 물밑 자맹하다가 항상 비위가 터져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알게 되는 이런 이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가 예를 들면 한학재 총재가 뭐 본인은 한국 정치에 관심 없다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4월에 총선 있을 때도 우리 통일교 정책을 지지하는 의인을 찾아서 투표해야 한다. 뭐 이런 동료성 서신 보고가 확보가 돼 있다라고 하고요. 특검에서 다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의 우호적인 정치인을 우리가 이렇게 서포트하고 뭐 지원해가지고 본인들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하고 얘기되고 있는 건 당원으로 가입을 확 해가지고 당내 선거에 있어서의 영향, 뭐 대선 후보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경선 과정에서 뭐 당 대표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 보면은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을 당선시켜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로 신통일 한국 구성이거든요. 그렇죠.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리를 설파해서 그거를 받아서 정치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구에 해당한다.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끼리도 그러잖아요. 야, 난 누구 지지해. 너도 걔 찍어.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학자 총재나 통일교 간의 행위는 이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들 아닙니까? 일단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돈이 들어갔으면은 이건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돈도 그냥 뭐 얼마 조금 줬겠으면 500만 원 이렇게 줬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줬을 가능성이 큰 거죠. 조금이에요? 아니 그 이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합법적으로 후원금 낼 수 있는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네, 정치인한테 줄 수 있는데 이게 500만 원이라 그런 건데 아무튼 이 통일교 캐비넷이 아무튼 열리면은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그리고 김정재 의원 이거는 제가 보기엔 빼박이고 검찰 입장, 특검 입장에선 수사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은 것이 이미 판례가 있거든요. 설령 이 돈에 후원금을 줬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몰래 줬으면 그거는 당연히 빼박인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자료 남았다면 그것을 그냥 공식 그 후원 계좌로 합법적으로 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뭐 어떤 청탁이나 현안에 대한 대가성의 성격을 띄었다면 적법하게 후원 계좌로 줬다 하더라도 이거는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하기 쉽죠.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금액에 따라서는 김정재 의원도 구속영장 청구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재 의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김정재뿐이겠느냐? 그렇죠. 로 또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지방 지자체장 아니면 시의회. 뭐 지역의회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방을 좀 많이 비워놔야 돼요 지금 이게. 그렇게까지 탁지일 교수는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다. 그리고 아니,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렇죠. 그리고 정치와 관계 없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 통일교 역사가 정치 로비의 역사다. 그렇죠. 이거는 뭐 한미일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한미일, 남미, 아프리카. 요새는 아프리카가 뜨고 있다음에 이제 그 인도차이나 반도,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런 데까지 전 세계적인 거네요. 전 세계적으로. 그 아마 그때 이제 동구가 89년에 그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유럽에도 상당히 힘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의 관계는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통일교 안에서는 또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학자 총재는 구속이 됐고, 근데 같이 영장 청구가 됐던 정원주라는 좀 비서실장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은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범으로서 이렇게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게 기각 이유였는데. 이 이후에 전국 교구장이라는 곳에서 입장문 낸 것은 이게 이 정 비서실장의 책임도 물어야 되고 지도부도 사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뭐 종교에서 쓰는 말이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천의 축승자, 참가정 사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참가정 사위 기대인가요? 참가정 사위 기대. 이렇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이제 사위라는 건 그 신기해갖고 찾아봤어요. 그 뭐 며느리 사위할 때 그 사위예요. 저도 그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숫자 4. 사. 네 개의 그 지위할 때 사위. 그러니까 네 개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기대는 뭐 무슨 그 기반 같은 거를 말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참가정이라는 거는 이제 참부모님. 통일교 사촌왕 이런 건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여튼 뭐 참가정은 또 그 문선명 부부를 뜻하는 참부모님을 말하는 뭐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진정한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 뭐 하여튼 이 사람들이 현 지도부를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문선명 총재로 치자면 그 손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장남이 있었는데 그 장남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2000년생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도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 이제 문선명 사후에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엄마 한학자와 아들 둘이 있어요. 삼남 칠남. 그렇죠. 삼남 칠남이 있는데 이 삼자 간의 일종의 이제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누가 이 통일교의 그 노른자를 차지하느냐를 둘러싸고 이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엄마가 이겼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엄마가 그렇죠. 이제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독생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독생녀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수의 본인을 이제 빗대면서 이제 고통받는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서 고통받는 예수를 독생자, 독생녀. 네. 예,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이제 그 교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그 문신출, 문신흥 이 두 사람은 손자. 예. 그렇죠. 그 큰아들의 손자들인데 이미 이미 지명한 바가 있어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후계자다라고 지명을 했는데 문신출이가 99년생이고요. 문신흥이가 2001년생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젊어요. 네. 20대이기 때문에 아직 이 사람들이 뭐 사실상 뭘 할 수 있는 뭘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는 뭐 섭정 같은 거 사실 통일교 안에서 뭐 어쩌다 저쩌다 이거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이런 내분으로 인하여 이 국민의힘과의 관계라든지 이번 특검의 수사 내용에 사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진술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이 퍼뜩 들던데 검사들의 어떤 수사 기법 중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일종의 이간계 같은 거지. 당연하죠. 이쪽을 수사하면은 그 길을 싫어하는 반대파 쪽에서 이제 막 뭐 투서나 이런 증거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을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뭐가 없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는 뭐 당연히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특검에서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3파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누가 포스트 문선명이 될 거냐 이름도 여기는 비슷해 그게 제일 이게. 중요해요. 네, 그 한학자가 있고 이름이 뭐 아들은 한 명은 문현진이고 다른 한 명 문형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삼남칠남 그렇습니다. 하는 것도 검색하면 되게 이상해. 한 명은 막 총 들고 막 이러고 있고. 미국에서 총 들고 종교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천의 축승자는 제가 검색을 해왔으니까 또 뭔 뜻이냐 이거. 뭐예요? 하늘이 사랑하고 축복한 승계자. 알았어요. 뭐 그러니까, 황태자 같은 거죠. 뭐. 그러니까 이 문신출과 문신흥을 황태자로 찍은 거라니까. 알았어요. 후계자로. 알고 싶지 않아. 여기까지만. 자, 관봉권 띠지로 넘어갑시다. 네. 왜 더 얘기할 거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했어요. 나 통일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근데 국민의힘은 통일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천지에다가 신천지 얘기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 극우파에다가 김장환 목사 중심으로 한 그 원로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 침례교. 뭐 이쪽도 뭐 연결이 된다 그러고요. 미국 그렇죠. 한국의 다종교 사회의 어떤 축약판으로서는 훌륭한 정당입니다. 이렇게 그래요? 다양성을 갖다 용 박제 좀 해주세요. 이 시면을 들여다보면은 자꾸 시면도 나를 본다고 자꾸 종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가는 저도 어느샌가 거기에 가 있는. 아까 뭐였지? 천의 뭐라고요? 천의 축승자. 그쪽으로 한번 도전해. 참 가정 막 이런 것들이 이상적인 가정. 여기까지.